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하는 항암 치료 환자분들 중에는 대다수는 안전해요. 항암 중에도. 그렇구나. 예. 안녕하세요. 친절한 선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7명 중 1명이 암 환자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암 환자분들께서 안과적인 불편감, 그리고 안과적인 궁금증, 이것들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천재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양내과 의사 천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암 환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안과적인 궁금증 그리고 불편감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환자들께서 어떤 안과 문제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던가요? 첫 번째로는 진료를 봐도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안과의 문턱을 두드려도 되는지, 예, 그거 자체를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시려는 분들도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가셔도 된다 말씀을 한 번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60, 70대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TV가 잘 안 보인다, 아니면 가까이 온 사람만 얼굴을 알아보겠고 조금 멀리 있으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핸드폰 하기 너무 힘들다. 백내장 증상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백내장을 의심하고 있으면서 네. 항암 중이니까 치료받으면 안 돼, 어차피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과 네. 선생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진료 받고 치료 받아도 되지 않나요? 백내장 수술이나. 사실 수술 중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이고, 항암을 받고 계신다고 들어오시면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안과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합병증이 안내염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체를 바꿔야 되니까 구멍을 눈에 뚫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균이 들어가는 거를 방어를 하려면 백혈구가 이제 3,000개 이상, 후중구가 이제 1,000개 이상이면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혈소판이 이제 5만 개 정도 넘으면 수술하고 이제 출혈 위험도가 이제 많이, 백내 수술 자체는 시술이 짧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기준은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암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의 어떤 커트라인에 걸릴 만한 기준이 되는 환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주로 간암, 담도암, 췌장암 환자분들을 뵙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항암 치료 환자분들 중에는 대다수는 안전해요. 항암 중에도. 그렇구나. 예,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항암을 한 3, 4개월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이때 떨어지고 이때 올라오는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암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아하.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때입니다 라고 좀 찍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히 못할 환자들이 제 환자 중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혈액암, 뭐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백혈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담당 주치의랑 더 깊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항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백내장 수술은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서 뿌옇게 보이는 걸 참을 필요는 없다라는 예.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럼 백내장 수술하면 보통 하루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환자분의 눈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전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수술이 끝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부분은 시력을 일주일 안에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네요. 비교적. 네. 항암을 받고 계시는 환자들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간단한 거를 이제 지레 짐작으로 안할 못하고 필요는? 계시면은 네,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안약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 바이러스성 염증이 걸려서 네. 이제 약을 써야 된다라고 네. 처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쓰시고 약봉지를 제 외래로 들고 오셔서 이걸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와, 정말 조심하시는구나, 정말 이분들이 암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안타깝다, 빨리 뿌리고 빨리 편안해지시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냥 제가 정말 100% 말씀드렸던 건, 눈에 쓰시는 건 다 쓰셔도 된다. 그거는 몸 안에 퍼져서 몸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항암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음껏 쓰시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안약을 쓰면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네. 환자분이 있을까요? 엄청 임신 초반 아니면 뭐 심한 면역 저하 아니면 특별한 성분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전신 컨디션 때문에 안약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꾸로 이제 여쭤보면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혹시 그런 안약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걸림돌이 될까요? 써도 된다, 상관없다 써도 된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요, 감기 걸리시거나 뭐 특별히 목이 아프시거나 할 때 이비인후과나 내과 가서 약 타드세요, 항생제 타드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더더욱 그 미량이면서 특별히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안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네. 못 쓰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암 환자분들께서 다래끼로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예, 약을 마음껏 써보도록, 치료해 주셔야 네,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항암을 진행하면서 항암 좀 오래 받으시다 보면 투병이 길어지잖아요. 눈이 침침하다. 네. 그 말씀 많이들 해주십니다. 네, 침침하다 참 안과사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텀입니다. 이게 침침하다고 해서 안과를 찾는 분들 중에 항암을 하지 않고 암 환자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보면 대부분 이제 전신으로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이제 눈물의 질이 저하되고 이제 눈을 둘러싼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비특이적으로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곤해도 침침해지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세포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이제 죽이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인 입 안에 아니면 피부, 두피 이런 세포들이 상피세포거든요. 그런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많이 전신 저하가 되고 하는데 눈이 침침한 게 그것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입이 사실 헐듯이. 이 눈물을 만드는 이제 눈물샘 이게 상피세포로 주로 되어 있는데 항암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눈이 건조해지는 게 그리고 이제 시력이 좀 침침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과랑 이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전신 작용 약들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있어요. 예. 왜 저희 안과에서 중요하냐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전신적으로 오래 고용량으로 쓰다 보면 이제 후국 백내장이라고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안압이 올라서 녹내장 환자에서 경과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암 치료에서도 이게 전신 스테로이드가 많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스테로이드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가 네. 항구토제, 그러니까 구토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에서 어느 정도는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네.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림프종이나 이런 특정 암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고용량으로 항암 효과를 위해서 쓰게 되는 치료약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도 스테로이드의 좀 직접적인 어떤 부작용, 네. 후유증 이런 네. 것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환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을 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림프종 환자일 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과를 좀 자주 보거나 좀 예.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알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안과를 빨리 봐야 돼, 빨리 치료받아야 돼 하는 게 좀 네, 네. 있을까요? 빡빡하고 이따금씩 흐리고 이런 거는 좀 흔하기도 하고 암 환자가 아니어도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이제 걱정 말고 이제 안과에서 이제 어떤 보존적인 치료, 뭐 인공 눈물 쓴다든가 뜨거운 수건 찜질하든가 잘 주무신다든가 하면 되는데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력이 갑자기 한쪽만 떨어진다든가 일부분이 안 보인다든가 뭐가 막 떠다닌다던가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불거려 보인다던가 그런 거는 눈 구조 깊은 곳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면역이 많이 저하된 환자에서 뭔가 떠다녀 보인다 예. 할 때는 반드시 꼭 안과에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안과 검사 기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눈 속을 들여다보려면 산동제 놓고 1시간 기다렸다가 막 눈부시고 막 아프고 지금은 이제 산동 없이 간단한 사진으로 눈 속 전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광각 안자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이면 웬만하면 이제 넓은 망막 범위를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각 안자 촬영이라는 기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옛날처럼 고생 안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안과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래에서 보다 보면 이제 치료 성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친구보다 자주 만나다 보니 환자분들이 힘든 게 보이는데 왜 치료를 안 받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안과 문제 눈이 침침하다 뭐 정말 TV가 안 보일 지경이다 그러면은 빨리 안과에 가셔서 일단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빨리 하시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 걱정이 되시면 주치인 저 같은 이제 의사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도 중요하고 암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좀 최대한 행복하게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양내과 천재경 교수님 모시고 암 환자분들이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 점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 안과는 우리 암 환자분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과에 오셔서 이제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